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이 꼰대님, 네,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이 몽땅 모여갖고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오. 앞으로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들을 쏟아냈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걸 내놨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할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사전 청약 물량과 더불어서 제목처럼 민영 아파트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그래서 건가요? 기회를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 그 3기 신도시에 나오는 민영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이사 대책으로 서울 도심 내에 네. 주택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도 또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야, 그냥 뭐 사전에 미리 다 한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그 현재 공급량과 그렇죠.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우리 이꼰대님과 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게 되면은요. 네. 연내 민영 아파트도 사전 청약한다. 패닉 바잉 막을까? 자, 이게 제발 좀 이렇게 사전 청약 또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이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는 그런 안정된 시장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공공택지 민영주택 약 공급 물량의 이게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거든요. 네. 물량의 40%에 달하는 이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확대된다면 당연히 이제 물량이 제대로만 공급이 된다면 영향을 받아서 패닉방을 조금 진정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사 대책으로 많은 공급들을 하겠다라고 한 23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한대거든요. 네. 그 공급량이 도심 복합주택도 사전 청약으로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브리핑대로 네. 대국민 담화대로 이런 물량들이 정상적으로 잘 예정대로 공급이 된다면 패닉 바잉이 좀 진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진정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신뢰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패닉 바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마다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거나 완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예측들을 계속 신뢰가 떨어져 왔었죠. 그렇죠. 자, 정부의 고점 경고. 그래서 이거 고점 경고를 한 귀퉁이로 듣고 마는 거죠. 쓱. 그렇죠. 네. 자,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패닉 바잉 공포 매수로 인해서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주택 청약 시장 시점을 본 청약보다 1, 2년 앞당겨 사전 청약하는 거를 공공택지에 있는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부터 28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공주택 물량 6만 2천 가구에 더해서 민영주택 분양 물량까지 사전 청약이 가능해지면 올 하반기 이후에 공급 물량이 쏟아질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이사 대책을 제외하더라도 공공택지의 민간 아파트 약 40%에 해당되는 물량만 쏟아져도 공급 물량이 쏟아질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국토부 장관은 거기다가 3080 물량까지 사전 청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공급이 된다면 제대로 되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예정대로 공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또 진행 과정 중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벽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네. 시간을 갖겠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공공택지로서 사전 청약되는 물량 총 물량이 어떻게 되고 올해와 내년에 얼만큼의 공급 물량들이 공급되는지와 민영주택으로 40%로 하는데 그 40%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사 대책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이게 공급 물량으로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그래프
표가 있는데요. 네. 보게 되면은 여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분양 가격까지 나오네. 예상 가격이죠. 네. 요 표는 지금 1차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인천 계양에서 1050, 그다음에 남양주 진접에서 1535, 그다음에 성남 복정에서 1026, 그다음에 의왕 청계에서 304, 그다음에 위례에서 418가구 정도 합쳐서 전체 네. 물량이 몇 가구죠? 4,333이네요. 4,333가구네요. 네, 제 계산 빠르죠? 그러네요. 네. 암산, 대단하신데. 바로바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네. 1차에서 지금 4차까지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1차에서 4차까지는 몇만 가구? 총 32,200가구입니다. 32,200가구. 네. 이거 머리 되게 좋으신데요? 그럼요. 자, 그럼 32,200가구니까 그러면 2022년에 예정돼 있는 네. 가구는 몇 가구? 31,800가구죠. 오우, 31,800가구. 탁 하면 나오는군요. 계산기인 줄 알았어요. 외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공 아파트 물량만 따져서 올해 3만 가구, 내년에 31,800가구가 나오겠네요. 네. 야, 분양 가격을 보니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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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3억, 3억 다 3, 4억 대고 여기 이제 복정 같은 데가 5, 6억 대가 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의왕 청계 4억, 위례까지도 5억 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또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거나 해서 고분양가다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싸다. 라는 느낌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물량 말고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물량들을 종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26만 9천 가구예요. 네.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사전 청약 여기 이제 이 공공이 분양하는 물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네. 나머지 물량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35%예요. 네. 공공 분양 물량이 15에서 20%를 계산해 보니까 한 4만에서 5만 3,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전 청약 총 물량이 6만 2천 가구라 그랬잖아요. 네. 차이가 나는 거 왜 차이가 나죠? 글쎄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이제 네. 위례라든지 네. 그다음에 공공에서 택지를 한 게 3기 신도시 말고 뭐 의왕 청계 이런 것도 그렇죠. 있죠. 다른 데에 택지 개발을 한 거에서 나오는 물량을 합친 게 이제 6만 2천 가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가 좀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 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의 40%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거의 10만 7,600가구니까 한 거의 11만 가구 정도 네네, 돼요. 그렇네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사전 청약으로 공공주택들이 올해 네. 3만 200, 그다음에 내년에 3만 1,800에서 6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민영주택 물량이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사대책 물량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민영주택이 거의 11만 가구 정도 되는데 네. 얼마나 나올지 또 그렇죠. 서울 도심 내에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는 이 물량들은 전체가 다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과 수도권의 물량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사전 청약으로 나온다면은 네. 이게 둘 다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나요? 중복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중복하면 안 됩니다. 시기가 달라도 시기가 달라도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네. 수도권이나 서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서울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거는 언제 나올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기 도시가 28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거기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수도권 서울에 나오는 물량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또는 2차, 3차, 4차까지 원래 네. 그리고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요번에 1차에서 떨어지신 분들, 또 내년 2차, 3차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때 시기에 서울의 물량이 나온다면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생기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민영 물량과 네.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만큼 이만큼의 물량이 네.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자, 민간 주택도 사전 청약 할 수 있다.
민간 주택도 사전 청약 카드를 꺼낸 정부, 사전 청약을 건설사에 택지 공급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뭔 얘기냐면 한 밑에 좀 보죠. 네. 노 장관은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에서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전체 물량의 40% 정도라며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지는 사업별로 조건이 달라서 민간 시행자나 또는 토지주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안 주면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국토부 장관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을 좀 수월하게 풀어가려면 네. 뭘 하나씩 줘가면서 민간 기업들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는 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데 리스크나 위험이 있으면은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서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싸게 분양하는 것 자체가 네.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리스크를 안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할 이유가 없죠.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회장님한테 혼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 2년 앞서서 네. 조기 분양을 하려면 분양 가격을 미리 책정을 해야 되는데 본청약 시점까지 땅값 등락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해야 하는 만큼 민간에서 가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내가 이렇게 참여할 테니까 뭐 인센티브 뭘 줘. 그런데 정부는 우선 공급권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적정 분양가 대비해서 내가 향후에 얻지 못하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상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될 거예요. 네. 그럼 협의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라보는 거와 정부가 줄 수 있는 것과 민간 기업이 원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네. 정부는 민간 시장, 민간의 사전 청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래요. 이 가점이 뭐냐면은 네.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네. 택지를 조성하면은 거기에 이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분양 물량이 있고 그렇죠. 이제 땅을 조성한 다음에 각각의 건설사들한테 이 불화를 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붙여요. 그렇죠. 경쟁 입찰을 할 때 그 건설사들의 가점이 높은, 그러니까 비싸게 쓰는 건설사한테 이 불화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점에다가 인센티브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건설사한테 우선 공급권 주듯이 가점도 높여주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적정 분양 가격을 얼마를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은 네.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진행이 잘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더 커요. 맞습니다. 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또 관건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딜레이가 계속 걸린다면 네.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1, 2년 앞선다고 하는데 1, 2년 앞설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 사전 청약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이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네. 그냥 본 청약이 언제 될 것이며 네. 이 본 청약 이후에 입주가 언제 될 건지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사전 청약이 지나면서 본 청약이 되려면 이런 3기 신도시의 토지들이 부지가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입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사업체들을 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네네. 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를 현재 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중에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네. 고양시 창릉 어.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상 협의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아, 협의 자체가 시작도 안 했군요.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고. 왕숙하고 창릉이 진짜 넓은데. 진짜 넓죠. 뭐 왕숙 같은 경우는 한 6만 6천 가구 정도 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네. 수가 많은데 네네. 제가 아까 저희 교산 말씀을 해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인천 계양 네. 계양 같은 경우 한 60% 정도 토지가 네. 이제 수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요번에 이제 그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의왕 청계 같은 경우가 한 58%.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계양이라든지 청계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끝나야지만 그다음에 본청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3기 신도시가 몇 군데는 50%가 좀 넘었고 네. 왕숙이나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진행이 되는 것도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럼 이 리스크도 민간 건설사가 좀 안아야 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아까 분양 가격에 대한 리스크, 그 사이에 분양 가격이 높아지거나 땅값이 올라가 버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분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손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이 두 개가 다 해결이 되어야만 이 민간 건설사가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다 정부가 책임져 주기는 어려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 돈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가 공급을 좀 늘리겠다, 요번에 획기적인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사대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사대책에 서울 도심 내에서만 처음에 계획 자체가 네. 23만 가구나 공급을 하는 거였거든요. 야, 엄청난 숫자죠. 네, 근데 지금 1차에서 네. 5차까지 네. 이제 그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네. 이게 52곳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전체 합쳐봐야 한 7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다양하게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있고 또 공공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있고 그렇죠. 도시 재생 혁신 구역도 있고 다양한 걸 다 합쳐서 23만 가구인데 네.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요번에 1차에서 52곳이 선정돼 있는데 이게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후보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지구지정 3분의 2 동의를 받은 곳이 10곳이나 되고 네. 현재 50% 이상 넘는 곳이 15군데라고 얘기하면은 합쳐봐야 이제 25곳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52곳 중에서 25곳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절반 정도가 네.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좋게 봐주면은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네네. 영등포에서 이제 신길 4구역이라든지 신길 4구역. 네, 그다음에 부산 쪽에 네. 이제 그 점포 3구역, 점포. 그다음에 네. 당감 4구역 네. 이런 지역들은 이 공공개발 좀 해제 좀 해달라고 이 주민들끼리 철회 동의서를 전부 다 걷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50% 이상이 나와버린 거죠. 철회하는 동의가 50%? 네, 이거 갖다가 지금 자기 철회해달라고 올려놓은 상황인데 네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공공개발이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현재 신길 4구역이나 몇 개 구역밖에 안 나왔지만 네. 앞으로도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연대를 해서 더 많은 숫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이런 공급 물량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그리고 보이시는데요.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말고요. 네. 공공 재건축이라는 것도 한 5군데 지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곳이 제일 큰 데가 네. 안 한다고 아예 백지화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요. 네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잘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국민들한테 또 신뢰를 좀 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면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들이 입지적으로 그 민간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동의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빨리 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라도 빨리 개발해서 조합원들한테 새로운 아파트 받기를 원하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합의를 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네. 다른 구역들도 주민들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민간 개발이 되는 것과
공공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고조시키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대로 정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공공택지에다가 공공부지에다가 이제 뭘 짓겠다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한 내용인데 그 요번에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추가가 된 건데요. 네. 과천 태릉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을 8월달에 확정하겠대요. 이거 되는 겁니까? 이 두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정부는 네. 매달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낼 거래요. 또 뭘 그렇게 쏟아내는지. 자꾸 뭘 부어 좀 주워 담아야 되는데. 민영주택 네. 사전 청약 확대와 함께 네. 13만 가구에 달하는 규모의 신규 택지를 다음 달에 공개를 한답니다. 아, 또 새로운 택지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추가적으로. 아, 또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나. 자, 그리고 지금 진행하다가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네. 과천과 태릉 골프장이죠. 네. 거기를 주택 공급 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다음 달에 같이 발표를 하겠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네. 태릉은 여의도 공원 면적보다 큰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네. 세대수를 공급하는 세대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원구와 협의를 했대요. 주민들이 막 결코 반대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태릉. 노원구와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합의를 했지? 서울시와 협의가 남았대요. 근데 노원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노원구는 대체 부지가 없다. 네. 그래서 이미 발표한 물량에서 5천 가구나 축소하자. 네.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국토부는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게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국토부 발표했을 때 10,000가구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네. 이게 국토부가 네. 노원구랑 협의를 했대잖아요. 네. 근데- 협의는 서로 이제 뭐 원만한 합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노원구는 요청을 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협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은 아예 제껴놓고 네. 그쵸? 요렇게 하고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노원구랑도 협의가 아직 이 내용으로 보면 안 끝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 그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주민들한테는 아예 제껴놓고 지네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이 대국민 담화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같이. 아, 참.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가 치미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솔직히 보면 이거 지금 공공부지잖아요. 네네. 땅이. 네. 근데 공공부지에서 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잠재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실 이사 대책에서 나오는 공공주도형 개발이라든지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들과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와, 이 공공부지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3기 신도시며 이사 대책에서 그 토지주들이나 이런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까? 참 저는 그게 더 의문스럽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취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전 좋다고 하고 동의하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냐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있는 리스크를 좀 짚어봤고 네. 또 지금 공공부지 이걸 갖고 이제 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국토부 정부가 발표한 거는 뭐 노원구도 서울시도 뭐 합의를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불과 다음 달이죠. 네.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며칠 안에 한 달 안에 이것들 반대를 뭐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겠대요 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사전 청약 물량이 대폭 확대될까
라는 것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고 네. 잘 되길 바라겠지만 정부의 말대로 그리고 이런 그 공공택지에 대한 문제도 주민들의 갈등만 고조시키고 정작 되지 않고 나중에는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정부가 물러나는 상황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더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쌓아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회복하고 점점 회복해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국민 담화 국민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관계 기관들이 전부 다 합쳐서 4개 기관이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진실과 겉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숨어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내용이 참 씁쓸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구독을 눌러주실까 싶은데요. 그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